30년 만에 받은 초대장, 그 안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카페 문을 열고 나서니 바닥에 흰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누가 떨어뜨린 건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주워 들고 보니 깔끔한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역 건축사무소 30주년 기념식.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역이라는 이름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듣지 않으려고 애써 피해왔던 이름이죠.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펼쳐보니 그 특유의 또박또박한 글씨체가 그대로였어요. 대학교 때 노트 필기할 때 보던 바로 그 글씨체였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언니, 뭐 보고 있어? 미정이가 뒤에서 불쑥 나타나더군요. 깜짝 놀라서 초대장을 가슴에 숨겼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이 완전 빨개졌잖아. 혹시 첫사랑한테 편지라도 받았어? 미정이의 농담 반 진담 반 목소리에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첫사랑이라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단순한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말도 안 돼. 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미정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돌아갔지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 문득 봉투 안쪽이 살짝 보였어요. 희미하게 S, J 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제역의 이니셜은 분명 J, H 인데 왜 S, J가 적혀 있을까요? 실수인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분명히 S, J 였습니다.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이 초대장이 정말 제역이 보낸 게 맞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역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약속했던 그 카페,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시간들. 결국 오지 않았던 제역.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초대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는데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정말 제역이 보낸 걸까요? 아니면 동명이인일까요? 하지만 그 글씨체는 절대 착각할 수 없었어요. 미정이가 또 놀리러 왔어요. 언니, 어제 그 편지 뭐였어? 하루 종일 멍하니 있더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표정 보면 다 알아. 혹시 정말 옛 남자친구?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옛 남자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관계였어요.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게 꼬여버린 상황이었거든요. 미정아,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알았어. 하지만 언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인연이라는 게 언제 다시 올지 모르잖아. 미정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인연이라는 게 정말 다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끝나버린 이야기를 억지로 되살리려는 건 아닐까요? 초대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일주일 후였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제역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과 보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결국 초대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과연 우리 사이의 상처를 아물게 해줬을까요? 아니면 더 깊어졌을까요? 그 S, J 이니셜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역이 실수로 쓸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럼 이 이니셜은 누구 것일까요? 정말 궁금했지만 알기도 두려웠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오래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때 그 사진들. 대학교 때 찍었던 사진들 말이에요. 한참을 뒤지다 보니 낡은 앨범이 나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때 그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축제 때 사진, 그리고 제역과 함께 찍은 사진들. 마지막 장을 넘기자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제역과 제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정말 어려 보였어요.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행복했는데
사진을 뒤집어 보니 재혁의 글씨로 약속은 잊지 마라고 적혀 있었어요. 약속. 그 약속 말이에요. 졸업하면 결혼하자던 그 약속. 함께 작은 카페를 차리자던 그 약속. 평생 함께 하자던 그 약속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한 게 재혁 탓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엄마, 뭐 보고 있어요? 소진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사진을 숨기려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 남자분이 누구예요? 엄마랑 잘 어울리시네. 소진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아팠어요. 소진이에게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혁뿐인데. 그냥 대학교 선배야. 선배치고는 너무 친해 보이는데요. 혹시 연인 사이였어요? 아니야. 그냥 친한 선배였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진이가 방을 나간 후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약속은 잊지 마라는 글씨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재혁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잊어버렸을까요? 초대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정말 가봐야겠어요. 30년 만에 재혁을 다시 보는 게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지만 이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재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지을까요? 아니면 많이 변했을까요? 당일이 되었습니다. 오전부터 마음이 불안했어요. 뭘 입고 가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30년 전보다 확실히 늙어 보였습니다. 미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오늘 어디가? 웬일로 이렇게 차려입었어? 그냥 약속이 있어서. 혹시 그때 그 편지랑 관련 있어?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미정이는 정말 눈치가 빨라요. 숨기고 싶어도 다 들켜버렸습니다. 그냥 옛 지인 만나러 가는 거야. 조심해. 옛 남자는 추억 속에 두는 게 좋아. 미정이의 충고를 들으면서도 발길은 이미 기념식장을 향하고 있었어요. 회관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재혁을 이렇게 성공시켰구나 싶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그냥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앉았습니다. 재혁이 나타날 때까지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드디어 사회자가 재혁을 소개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재혁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재혁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은 그 목소리. 그런데 갑자기 재혁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습니다. 순간 재혁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저를 알아본 거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마주친 그 눈빛.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재혁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건축 인생, 감사의 인사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30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재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재혁이 다시 제 쪽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저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연설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자리를 떠나려 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재혁이 서 있었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재혁의 얼굴. 주름이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눈이 예뻤습니다. 은영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30년 만에 듣는 제 이름. 안녕, 재혁아. 올 줄 몰랐는데? 정말 고마워. 초대장을 보냈잖아. 맞아. 보낸 건 맞는데 올지 확신이 없었어.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은영아, 잠깐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재혁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재혁이 저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그런 분위기의 카페였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어. 30년 전 그때. 재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에게는 지나지 않은 일이야.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 재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은영이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부탁? 다음 주에 내 건축 프로젝트 완공식이 있어. 그때 소진이가 참석해줬으면 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소진이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소진이를 어떻게? 설명하기 복잡한 일이야. 완공식에서 직접 얘기해 줄게. 재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재혁아, 지금 당장 설명해줘. 내 딸을 어떻게 아는 거야? 하지만 재혁은 미안해, 은영아.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말하고는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재혁이 소진이를 안다니. 어떻게 아는 거죠? 왜 완공식에 부르려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재혁의 표정, 목소리, 그리고 소진이에 대한 언급.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정수가 찾아왔습니다. 재혁의 대학 친구였던 정수 말이에요. 얼굴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은영아, 너한테 전해줄 게 있어. 정수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재혁이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야. 재혁이 결혼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건 몰랐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암이었어. 편지를 열어보니 단정한 글씨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진실을 알게 해달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 아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정수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은영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정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뭘 몰라? 소진이 말이야.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런 뜻인가요? 정수야, 설마. 응. 재혁이가 소진이의 친아버지야.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들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재혁이가 계속 알고 있었어. 하지만 당시 상황상 나서지 못했던 거야. 무슨 상황? 재혁이 집안에서 은영이를 반대했거든. 했어. 충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재혁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연락하지 않았어? 왜 30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 재혁이도 나중에 후회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던 거야. 은영이가 다른 사람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정수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서로 오해하며 30년을 보낸 거였어요. 그럼 소진이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소진이는 아직 몰라. 재혁이가 이번 완공식에서 모든 걸 공개하려고 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공개한다고요. 그래서 은영이한테 미리 얘기하라고 했어. 소진이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정수가 돌아간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소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소진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요? 소진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나중에 얘기할게.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소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 말지 말아야 하는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재혁의 완공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다음날 소진이가 우연히 재혁과 마주쳤다고 했어요.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카페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를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정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재혁이 소진이를 본 거군요. 어떤 아저씨? 건축가라고 하시던데. 이름은 재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 별말은 안 하셨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엄마 아는 분이세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소진이의 순진한 눈을 보니 더욱 그랬습니다. 응. 엄마가 아는 분이야. 그럼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신 거예요? 그냥 너를 예뻐해서 그런 것 같아.
소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완공식 전날이 되었습니다. 미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들었어? 재혁 씨 완공식에 전 부인 가족들이 몰려온다던데. 뭐라고? 아, 모르고 있었구나. 재혁 씨 전 부인 가족들이 완공식에 참석한다고 하더라고. 뭔가 공개할 일이 있나 봐. 미정이의 말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재혁이 정말 모든 걸 공개하려는 건가요? 그날 밤 소진이에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완공식에서 갑자기 듣는 것보다는 미리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소진아,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뭐예요? 사실은 너의 아버지에 관한 얘기야. 소진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얘기해 줄 때가 된 것 같아. 정말요? 하지만 결국 그날도 말하지 못했어요. 내일 완공식에서 함께 들으면 될 것 같았거든요. 완공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소진이와 함께 행사장에 갔어요. 소진이는 왜 자신이 참석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재혁 삼촌이 부탁하셨다고 말해뒀습니다. 행사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건축업계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재혁의 전 부인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재혁이 무대에 올라갔어요. 30년간의 건축 인생을 마무리하는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이 건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30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야 지키려고 합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건물은 제 딸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순간 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혁에게 딸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소진아, 무대에 올라와 줄래? 재혁이 소진이를 부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소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올라가, 소진아. 소진이가 무대에 오르자 재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제 딸 소진입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소진이는 더욱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무대에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무대에 올라가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재혁과 저는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진이는 재혁의 친딸이 맞습니다.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거든요. 30년 동안 혼자 키워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소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어요. 충격, 당황,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소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재혁이 소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진아, 미안해. 이렇게 갑작스럽게 알려줘서. 그럼 정말 제 아버지세요? 그래. 30년 늦었지만 이제야 너를 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 재혁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30년을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소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해 주세요? 왜 30년 동안 모르고 살아야 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야, 소진아. 재혁이 소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소진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소진이의 말에 재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때 회장 뒤쪽에서 한 여성이 일어났어요. 재혁의 전 부인 언니였습니다. 재혁 씨,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동생이 살아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어요. 재혁의 전 부인 가족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 동생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남편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참고 살았던 거 아세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재혁의 전 부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소진이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그분도 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결혼하기 전에 모든 걸 말했어. 하지만 부인이 이해해줬어.
그럼 왜 30년 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소진이의 질문에 재혁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소진아, 그건 엄마가 설명해 줄게.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어요. 30년 전 재혁의 집안에서 우리 관계를 반대했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도 혼자 결정했던 거야. 엄마가 아버지를 멀리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재혁도 집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거든. 소진이가 재혁을 바라봤어요. 그럼 정말 저를 찾고 싶어 하셨어요? 매일 생각했어, 소진아. 너를 볼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 재혁의 진심 어린 말에 소진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이제야? 소진아,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도 30년을 기다렸어. 저는 소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회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정말로 소진이를 위한 건물입니다. 30년 늦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소진이가 고개를 들어 재혁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로요. 아버지. 처음으로 소진이가 재혁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재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소진아, 정말 미안해. 30년을 함께하지 못해서. 저도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부녀가 30년 만에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그리고 결국 회장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진실의 공개. 모든 것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